9월 21일 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후 토트넘 호스퍼는 2승 2패 1무로 리그 10위에 올랐습니다. 뉴캐슬과 아스널에게 연달아 패배한 후 토트넘은 드디어 브렌트포드전에서 다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축구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경영진이 그를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비디오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은 9월 21일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 5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한 골을 기록하며 팀의 3대1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경기 85분 토트넘이 2대1로 앞서고 있을 때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의 두 다리 사이로 패스를 넣었고 메디슨은 이 공을 받아 왼발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2연패를 끊고 2승 1무 2패로 7점을 얻어 13위에서 12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EPL에서 첫 10경기 동안 26점을 기록하며 신임 감독 중 가장 많은 승점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32경기에서 팀은 44점만을 얻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1경기 중 7번 패배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울버햄튼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3-2024 시즌부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정 상황에서 가장 많은 26골을 실점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초반의 부진한 성적은 팬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4경기에서 단 4점을 얻으며 2015-2016 시즌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월 15일 홈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에게 0-1로 패배한 경기는 토트넘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장기적인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변화를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죠. 브렌트포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후 메디슨은 경기 소감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메디슨은 어떤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 2경기에서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나 지난 주말 아스널에게 0-1로 패배한 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전에서의 첫 골은 그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메디슨은 팀이 항상 중요하다. 내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토트넘이 승리하면 나는 내 경기력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물론 이 골이 우리에게 안전한 차이를 제공했다. 골과 어시스트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메디슨은 또한 나는 항상 득점하고 어시스트하는 공격수입니다. 그게 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경기에서 잘하고 팀에 기여했다고 느끼더라도 감독이 내 경기력에 만족하더라도 내가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외부의 비판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여전히 큰 기쁨을 줍니다. 메디슨은 물론 득점하는 것은 굉장한 기분이다. 오랜만에 다트 던지기 세리머니를 할 수 있어서 기뻤다. 남쪽 스탠드 앞에서 득점하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는 축구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술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팀이 앞으로 잘못된 경기를 치르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개 발언이 끝난 후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경기를 지켜보면 전술이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보단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워크가 경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이 손흥민 덕분에 성공했다는 의견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의존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자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기여한 것에 대해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이를 부정하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에도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거의 전술 없이 경기에 임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강력한 공격력과 그가 포지션을 변경하는 신속한 결정 덕분에 팀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점점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론의 의심과 비판에 직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갑자기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점점 불편해지는 대화를 끝내려는 의도였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르게 회견장을 떠났고 참석자들은 모두 당혹스러워하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요. 손흥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그의 행동은 많은 기자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제축구파의 커뮤니티도 즉각적으로 이번 사건에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조롱에 가까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도중에 중단한 것은 이미 토트넘의 경기력에 불만을 가진 팬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팬들은 또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감독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언론 앞에서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팀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죠. 9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홈팀 토트넘은 브렌트포드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경기 시작 24초 만에 브렌트포드에 브라이언 은베우모가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곧바로 8분에 도미닉 솔란케의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28분에 손흥민은 왼쪽에서 공을 받아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브레넌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냈고 존슨은 이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는 매우 정확하고 섬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85분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두 다리 사이로 공을 보내 메디슨에게 연결했고 메디슨은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확정짓는 골을 기록했는데요. 손흥민은 비록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2개의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63번째와 64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컵 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99번째와 10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으며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위해 다음 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1년 3개월 전 브렌트포드에 입단한 후 17일 열린 카라바오컵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같은 날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된 정우영 선수가 합류한 지 3번째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안데어 알펜 페어스터라이 경기장에서 열린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우니온 베를린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로빈 크노헤의 골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불과 1분 후 정우영은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가 들어오자 공이 골키퍼와 수비수의 발에 맞고 정우영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교묘히 제치고 오른발로 멋진 슛을 날려 골을 기록했습니다. 정우영은 70분에 교체되었고 그의 팀은 2대1로 승리하며 2승 2무로 분데스리가 4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바이에른 뮌헨은 베르더 브레멘을 5대0으로 꺾고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해리 케인은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김민재는 후스코어드로부터 8.0점을 받으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스타드 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83분까지 뛰며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팀은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